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상표법, 변리사스쿨에서 상표법 담당하고 있는 58기로 합격한 윤신호 변리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네. 58기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가벼운 자리입니다. 저희 그냥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같이 좀 자리를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 인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상표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제 앞으로 강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PPT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재환 변리사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이제 티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저는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58기로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합격을 한 거죠. 이번에 59기였고 이제 60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 있었어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좀 PM이라는 직무로 일을 하다가 이제 변리사가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 58기 전체 기장입니다. 제가. 네, 기장으로 있고, 뭐 저희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문 강사로 올해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재환 변리사님은 작년에 좀 강의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수습이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사실 요 PPT 자체가 예전에 제가 공부법 특강할 때 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2차생이시겠죠, 당연히. 2차생 아니신 분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2차 겪으실 분들이니까. 2차는 이제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제 1차하고 비교를 좀 이제 해보면은, 우리 이제 2차 기본 강의를 이제 듣죠. 민소가 있고 특허가 있고 상표가 있는데, 일단 저는 상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필수냐라고 하면은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안 들었는데 들으면 좋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 왜냐면 기본 그 2차를 아무것도 모를 때 기본 강의를 들으면 이제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1차는 사실 조문과 판례거든요. 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를 이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1차를 붙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념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2차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강의가 있어요, 사례 강의. 사례 강의는,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들 있죠. 이제 각 단원마다 뭐, 이제 부등록 사유다, 34조다. 그러면은 34조에서 1항 몇 호에서 이제 관련된 뭐 판례들을 적용해보는 문제들,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모은 게 사례예요. 민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 상표도 마찬가지고, 사례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좀 유형별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필수냐? 그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동차는 오히려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빠르게 수강하셔야 돼요. 하실 거면. 네. 그러니까 동차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 실전.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실전 GS. 그러니까 GS라 그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실제 시험과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네 문제를 연습을 해보는 것들을 이제 계속 써보고 첨삭받고, 써보고 첨삭받고, 내 위치를 가늠해보고, 뭐 이런 게 이제 실전 GS인데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 모의고사 문제를, 실전 GS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상표 기준으로는, 동차 기준으로는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득이다. 기득이다 그러면 더 풀어야죠. 기득이다 그러면은
3세트 이상? 3세트 이상 풀면은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얼마나 실전 GS를 잘 내가 갖고 가냐가 실제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든 뭐 사례 강의든 이런 기초 GS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예행 연습이죠. 그리고 뭐 어떤 좀 기본 배경 지식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전 감각을 익히려면 실전 GS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보 GS에 대해서는 저와 이제 정지한 변리사님이 앞으로 이제 있을 5월 달과 6월 달에 이제 콜라보 GS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콜라보 GS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과목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8회잖아요. 한 달에 8회라고 하면 4회, 4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콜라보 GS입니다. 특허 4회, 상표 4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세한 일정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상표를 쫙 하고 특허를 할 수도 있고 특허 상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토요일은 상표하고 뭐 일요일은 특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계획이 나오면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 기초 GS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근데 정말 동차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 기초 GS 풀기보단 실전 GS 풀어야 돼요. 네. 동차분들은. 기득은 당연히 기초 GS 풀 필요 없습니다. 실전 GS 푸셔야 돼요. 그때. 네. 물론 이제 내가 너무 동차 수준인 것 같다. 스스로. 그러면 이제 감을 익히기 위해서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최종 정리 강의도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좀 한번 정리를 쫙 빨리 하고 싶다. 최종 정리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볼게요. 이것도 조문 파트별 쟁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 이제 우리 특허원 판례를 봐야 되냐 올해 2차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허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특히 그리고 최신 중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최신 특허법원 판례 중에 좀 중요 판례로 이제 강사들이 꼽는 것들 요것만 특허법원 판례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거 보시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상표는 특히 더 우리가 이제 판례집이 기본서일 정도로 상표법은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문 파트별로 이제 쟁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판례별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공부하냐? 판례집으로 공부하셔야죠. 판례집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조문 파트별 쟁점은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본서로. 그래서 기본서와 판례집인데 판례집이 더 중요하다. 상표법은. 네. 그리고 이게 특허법원 중요 판례 같은 경우는 강사가 찍어준 것만 공부하면 된다. 대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파트별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가. 34조 1항 12호 후단은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대법원 판례별로 사실관계를 다 아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거는 최신 판례는 특히 더 지금으로부터 2023년이니까 뭐 적어도 5개년에서 7개년은 최신 판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까지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판례집으로.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직접 찍었습니다. 저도 이제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제가 만든 책이에요. 저 공부할 때. 뭐 공부할 때 책 만들지 말라 이랬는데 제가 그때 한번 해거리를 했어요. 해거리를 하면서 그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걸 받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에요. 조금 개정 작업을 해서. 이제 이게 아마 34조 1항 12호 후단에 관한 판례들일 거예요. 그래서 12호 후단은 이제 기본서는 조문별로 있겠죠. 조문별로 이렇게 뭐 단원에 이제 단원별로 있는 거고 그 단원별로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기본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판례집이에요. 판례집은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와 이 판례가 무효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뭐 거절결정 불복 심판 사건이었는지 뭐 침해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례 공부하실 때는 이거 항상 제가 판례 특강에서도 얘기 들었던 건데 옆에다가 요약을 하셔야 돼요. 요약. 그러니까 판례집에 왼쪽이나 여백 부분은 있죠. 거기다가 내가 요약을 하셔갖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소목차를 적어 놓으세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나중에 판례집 쫙 보실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왼쪽을 보는 거예요.
아까 이 판례는 이 얘기하고 있었지, 이 얘기하고 있었지, 이 얘기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소목차별로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웨딩클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사실관계도 이 부분은 피고 갑에 대한 얘기였고 이 부분은 원고 을에 대한 부분이었고 뭐 이러면서 제가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 부분은 피고 얘기하고 있네. 여기는 원고 얘기하고 있네. 여기만 본 거예요. 여기만. 한 번은 정독을 해야죠. 당연히. 몇 번은. 그래서 저는 이제 판례를 나눠놨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들었던 GS의 이제 뭐 1회차부터 이제 8회차까지 쭉 있는데 메인 판례가 뭐였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는 판례가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 판례일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모르겠죠. 잘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할까?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 해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중요하다 그랬죠? 대법원 판례 해설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가장 중요한 자료. 근데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요. 그거를 공부한다는 거는 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강사가 정리해 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대법원 판례 해설. 그리고 지재권 중요 판례 평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민소도 있고 지재권도 있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중요 판례 평석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강의로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최신 판례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다 꼼꼼하게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사례집을 보시고 절대 풀답을 쓰지 마세요. 사례집은 풀답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집은 목차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차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험이 7월이다. 4월까지는 무조건 목차만 잡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목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목차의 흐름은 논리의 흐름이고 논리의 흐름이 잘 되어 있으면 교수님이 그것만 보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암기하는 거는 그냥 평소에 암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상표 암기는 두 문자가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나열적인 게 많거든요. 판단 기준이 너무 나열적인 게 많고 이게 논리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인식도를 봐야 되고 뭐 인식도를 판단할 때는 뭘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두 문자로 암기한 겁니다. 병렬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나열적인 것들은 결국은 두 문자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가 두 문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집 공부할 때는 목차를 잡기 위해서 쟁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 판례 결론 또는 뭐 사례 결론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고 웬만하면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쟁점과 결론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게 제일 중요하고 목차는 논리의 흐름 이거 연습하는 게 사례집 공부입니다. 공부법입니다. 풀답은 절대 쓰지 마세요. 풀답은 그러면 어디서 쓰냐? GS에서 쓰는 겁니다. GS 오셔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연히 혼자 GS를 풀어보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신데 가장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학원에 오셔서 GS를 쓰시고 정확하게 2시간 동안 내 스스로 측정을 한 다음에 뭐 초과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떨 때는 오늘은 초과했네. 오늘은 뭐 초과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왜 내가 초과했지? 왜 어디에서 내가 시간 관리를 못했지? 이런 것들을 6월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써보고 깨지고 써보고 깨지고 고치고 써보고 깨지고 고치고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GS에서. 그래서 GS에서는 아까 이제 사례집에서 했던 쟁점 그리고 결론 목차 잡는 건 똑같고 풀답을 쓰는 거죠, 결국은. 내가 암기한 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사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합격한 사람이 보기에 요거를 이제 판단을 받아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답안지는 결국은 문제, 논점을 잘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 소재를 간단하게 적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줄로.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당신은 그냥 밑에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문제 소재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이미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많이 보세요. 통채점인 거 아시죠? 실제 시험 통채점이에요, 통채점. 그래서 우리 거를 그렇게 자세히 안 봐요. 우리 한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2분에서 3분 걸립니다. 그냥 어디 물 먹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되게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우리가 인상을 잘 줘야 돼요. 그러려면 앞에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가 중요한 거예요. 목차가.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판례 쓸 때는 키워드를 막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똑같이 쓰다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교수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이 쓰려고 하냐, 도대체. 아니, 엄청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점수가 똑같고, 그거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죠. 그걸 씀으로써 다른 걸 못 써요. 다른 키워드, 내가 뭔가를 더 다양하게 알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점수 획득에는 더 좋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를 내가 반드시 똑같이 써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은 무조건 버리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그래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를 평소에 형광펜으로 치시고 그 키워드들을 나열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리고 그거를 사안의 경우에 녹이는 거예요. 그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게. 아셨죠? 그게 상표법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아니, 이거는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민소도 비슷해요. 근데 특히 더 상표는 사안의 경우 요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를 여기는 암기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우리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를 잘 쓰셔야 돼요. 근데 나 많이 알아 막 써놓고 한두 줄로 끝나요. 그러면은 되게 답안지 인상이 안 좋아 보여요. 이거 많이 알아 하는데 요거를 잘 대응하고 있는 그 답안지들이 있어요. 사안의 경우에. 엄청 인상이 좋아 보여요. 제대로 아는구나, 이거. 그럼 막 고득점 주고 싶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이제 티타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부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펜은 어떤 거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진환 변리사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